안녕하세요. 인왕중학교 미술교사 김리라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해내매주 올해의 미술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보신 영상은 제가 이번 수업의 모티브로 삼은 데미안 작가 헤르만헤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헤르만헤세라고 하면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 유명한 명저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소설들에서 사춘기 소년의 성장이나 방황, 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작가의 생애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은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재로 올해의 미술 수업, 돌 속에서 찾아낸 나의 아브락사스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의도, 두 번째 수업 소개, 세 번째 수업 후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버튜버 프로그램을 적용해봤어요.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 3학년이 되니 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갈지 모르겠다, 어떤 고등학교가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간 뒤에도 선생님 이 학과 잘 안 맞아요, 이 학교 잘 안 맞아요 이러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 이해의 기회를 미술 시간에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미술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여러 가지 탐색과 고민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학생들한테 충분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본인도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의 깊은 자아, 자신의 성향이나 특성, 장점, 단점, 가치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더 맞는 선택, 더 나은 행복,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인식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미술에서 이를 추구한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화상 역시 이러한 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자기 자신을 알기,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이거를 수업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어낸 소재를 좀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와중에 눈에 띈 것이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하고 그것의 소재가 된 데미안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0대들한테 맞는 성장이라는 테마로 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데미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데미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수업의 소재로서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꽂혔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자연이 던진 돌이었다. 불확실함 속으로 어쩌면 새로운 것으로, 어쩌면 무해로 던져졌다. 이 문구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돌이었다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돌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제 자기의 소년 시절을 반추하고 있는데, 제 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고 많은 학생들 속에서 특별히 출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그냥 돌멩이 같은 학생. 그랬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학생들도 공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톤 아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나왔던 아브라사스라는 어떤 신의 개념이 나와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문구 이렇게 띄워놨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밑에 개념을 찾아서 설명을 띄워놨어요. 고대 유대교에서 선의 신을 의미하는 야훼, 하나님이죠. 그리고 악마의 신, 사탄, 이 두 가지를 합친 신이었대요. 그래서 고대 신의 개념인데 선과 악, 여자와 남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이제 선하면 악하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카오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면이 속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 아브락사스 신의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락사스 신을 우리가 소재로 삼아서 스톤 아트를 결합해서 뭔가 수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수업 기획 의도 흐름인데요.
그냥 공기나 돌멩이처럼 어디에나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그런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생겼고 각기 다른 쓰임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스톤아트와 데미안을 통한 수업을 좀 계획을 해봤고요. 미술교사에게 수업은 작가의 작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작품과 달리 학생들이 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미술교사 역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는 면에서 수업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수업 흐름, 수업 소개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차 시는 그 학생들이 데미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설 데미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스톤아트는 무엇인지 알려주고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2차 시에는 학생들이 고민해 온 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상 및 스케치를 하고 3에서 6차 시에는 본격적인 작품을 작업하고요. 7차 시에는 작품 의도글 그리고 자기평가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차 시에는 작품을 전시해놓고 서로의 이제 어떤 이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8차 시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의도글을 좀 잘 적어라. 이걸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학생들이 그 실제 작가들을 보면은 요즘은 뭐 어떤 시각적인 면이 뛰어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줬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이제 작가들도 그런 걸 강조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실제 수업 과정에서 현대 미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 좋은 작가를 이제 골라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중요성, 재료를 제한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재료의 제한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7차 시의 의도글 자기평가지를 되게 강조했고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1차 시입니다. 1차 시는 이렇게 그 PPT 화면 일부를 제가 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로 먼저 보여줘요. 피땀 눈물 보면서 학생들이 아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보거든요. 이거 소재가 무엇인지 아냐? 그럼 데미안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얘기를 못하는데 데미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데미안 작품이 그럼 무엇인지 아냐? 그러면 이제 이름 정도 들어봤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르만헤세 얘기를 쭉 보여주고 아까 앞에 나왔던 인트로 영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그 유튜브에 제가 이제 화면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유튜브에 설민석 책 읽어드립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강연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미안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를 조금 보여주면서 데미안이 어떤 식의 이제 흐름으로 소설의 줄거리가 되어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가볍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같이 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로 봤던 것 같아요. 16분 풀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16분 정도부터 해갖고 조금 이제 보고 끝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이 아브락사스예요. 아브락사스.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대 신이기도 한데 그 새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새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아브락사스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민석 영상을 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톤아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는데 두 가지 중요 소재가 데미안하고 스톤아트였기 때문에 스톤아트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돌의 이제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예시 작가들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키에 나카타, 스톤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이렇게 동물, 그 돌에서 떠오르는 동물을 이렇게 그리는 작가. 실제로 이제 물감을 쓰는 거를 좀 권장했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써도 되는데 물감을 사용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작업들, 작업 과정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노현지 작가 같은 경우에는 MBTI, 이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거죠. MBTI.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은 야망은 뾰족한 화살표 모양, 동정심은 초록색 끈이 엉켜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컨셉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특성을 어떻게 시각화할지 고민이 될 경우에 이런 것들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새가 있어요, 새. 이 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구상에 다양한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의 알이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색깔이 어떤 거는 파랗고 어떤 거는 이제 좀 갈색빛을 띠고 그리고 뭐,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생명체의
진화의 결과이고 그 생명체의 특성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알을 디자인해라. 아브락사스, 그 자기 자아를 아브락사스로 설정하고 그 아브락사스의 알을 디자인할 때 자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디자인해라.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자 좀 가져온 자료고요. 밑에 보시면 포켓몬스터하고 디지몬 같은 경우에도 알 디자인을 그 생명체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시를 좀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좀 몇 개 보여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다음 시간까지 작품 소재가 될 나만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야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 제작 과정, 우리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안내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스케치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돌 준비해서 제소 원하면 칠할 거고 뭐 스케치하고 물감 채색 뭐 이렇게 촬영 감상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물감 꼭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학습 목표는 이렇게 있고 평가 기준도 안내를 했는데 수행평가였기 때문에 지금 평가 기준을 안내했는데 재료를 제한을 좀 풀었고 이게 막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좀 떠났기 때문에 표현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 전 과정에 작품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좀 보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완성도라든가 조형성, 그 시각화한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고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활동지 작성하는 거 그리고 돌멩이 선택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과제로 했는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게 활동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PMI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보여줬는데 그 학생들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스케치해라, 자기 특성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PMI 기법을 먼저 활용했습니다. P는 좋은 점, M은 부정적이면, 뭐 I는 흥미로운 점, 잘 아시는 그런 발상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특성을 쫙 적어보게 하고 이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 카테고리를 섞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아브락사스 생명체를 디자인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PMI가 있으니까 그 2가지 이상 해야지 복합적인 면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3가지 이상 해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2가지라도 이렇게 섞어서 디자인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각화 디자인 관련된 자료들을 좀 이렇게 띄워놨고 밑에 빈칸에다가 한번 낙서식으로 편안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봐라. 내가 선택한 특성들을 한번 시각화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하나, 그다음 알 하나 이렇게 해갖고 2가지를 디자인하는데 그 알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돌멩이에다가 이제 스톤 아트식으로 하고 거기서 태어날 생명체도 한번 이렇게 그 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배지 종이에다가 한번 이렇게 스케치해서 채색까지 좀 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돌멩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 작성이 끝나면 나와서 돌멩이를 고르겠는데 원래는 좀 가져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내를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첫 번을 해봤더니 돌멩이가 없다. 아니면 이제 한두 명 주워왔는데 뭐 깨지거나 좀 그리기 어려운 상태 그런 것들을 주워오더라고요. 돌멩이가 없다고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환경 특성상 제가 봐도 뭐 이렇게 마땅한 돌멩이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석을 구입을 했어요. 에그스톤이라고 하는데 한 3, 4kg짜리 이거 이제 구입을 해갖고 쫙 펼쳐놓고 학생들이 원하는 걸 골라가겠어요. 그 과정에서도 그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가게 했고 만약에 이제 물감을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감 사용을 희망치 않거나 바탕면이 뭔가 이제 무늬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재소칠을 하지 않게 했고 만약에 내가 물감을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채색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재소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6차 시에는 이제 재소칠한 친구들도 이때쯤 되면 다 마르거든요. 그래서 알이랑 생명체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작품이 마르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도록 사전을 안내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알에다가 재소칠하고 막 물감 바탕칠 했는데 그 다음에 무늬까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막 애들이 성급하게 무늬도 바로 그리거든요. 그러면 말라있지 않기 때문에 번지거나 막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안 말라는 상태면은 배지 작업을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죠. 반대로 배지 작업을 하다가 이게 좀 약간 안 마른 상태면 돌멩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서둘러 진행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 작품 몇 가지 가져왔는데, 제가 휴직 중이라서 많이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냥 몇 가지 찍어놨던 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멩이,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개에다가, 이렇게 조개에다가 진주 나오는 거, 그런 생명체를 디자인했죠. 그래서 그 조개 모양의 돌을 선택을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돌멩이 모양을 얘는 이제 동그란 거를 선택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했어요. 완성된 다음에 7차 시에는 자기 작품에 대한 의도글과 자기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을 일단 적게 했어요. 첫 번째로 데미안 속에 등장하는 아브락사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적으라고 했고, 두 번째로 그 작품에 반영된 나의 특징을 PMI에 따라서 좀 서술을 해봐라. 특히 2가지 이상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된다.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2가지 항목 이상을 꼭 적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학생들이 작업하는 과정에 선생님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했던 거랑 좀 달라졌어요. 특성이 달라졌다든지 스케치가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에 이 자기 작품에 대한 글을 쓸 때 자기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에 대한 특성을 적으면 된다.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다 적게 했습니다. 최종적인 작품에 반영된 나의 특성이 무엇인지 쭉 적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줄글을 좀 적어보겠는데, 작가가 쓰는 그런 의도글처럼 좀 줄글을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야 할 조건을 좀 적어줬어요. 왜냐면은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학생들이 글을 쓰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좀 줬어요. 첫 번째로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제목. 만약에 내가 제목을 짓기 싫다. 이런 친구들은 무제로 이렇게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 및 의미 이런 게 있으면 좀 적으라고 했고, 강조했던 거. 내가 선택한 이미지와 그 의미. 나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걸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적으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후기, 내가 알게 된 점, 뭐 성장한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 평가 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작품과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적어놨던 그것들 몇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만 좀 살펴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목이 비밀의 방이라고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면 PMI에서 마이너스 포인트인데, 틀에 박힌 것을 좋아한다, 뭐 도전을 즐기지 않는다, 비밀을 잘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자물쇠를 했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는 긍정적인 거, 열정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그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 도전은 싫어하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 열쇠를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적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작품을 비교해 놓고 제가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이 다 끝나면, 이렇게 글도 다 적은 다음에는 8차시로 넘어가서 작품을 쫙 전시 공간에 전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 앞에, 미술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전시 공간이 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미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페인트, 자석 페인트가 돼 있어서 작품을 붙일 수도 있고, 선반에 이렇게 입체 작품을 놓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 작품을 쫙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학생들이랑 다음 시간에 이제 원하는 학생들 아니면 이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작품에 대한 의도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 친구가 시각화를 잘한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친구의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반응들도 많았어요. 이 친구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친구는 이렇게 시각화를 했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서로 느끼고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는 포스트잇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처음에 제가 수업했을 때, 이 수업을 제가 2번 해봤거든요. 아직 이제 경험이 적어가지고 2번째로 했는데, 2번째 한 거는 여기 이렇게 작품 공간이 생겨가지고 작품 전시를 했었고, 3번째 한 거는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도 잘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이버 폼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수업 후기는 이제 일단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제가 이 수업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기도 하고 수학을 거뒀던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 기획 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하고 나서 고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이 수업을 계기로 자신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자기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해당 진로와 학교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자소서에 쓰거나 면접 때 이야기했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결과도 좋았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괜히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시해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한테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남이 본 나와 내가 다르구나. 이런 점들을 같이 얘기해보면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와 친구를 또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 의도와 시각적 구현 문제를 이해하는 계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 작품과 작가의 시각화, 그 의도, 이 간극을 좀 느낄 수 있게 하고자 의도고를 중시를 했는데 평가에 반영이 되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현대미술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안의 문제. 요거는 이제 수업 진짜 끝나고 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인데 재료를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물감 외에 다른 재료를 쓴 사람들은 저희가 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서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중에 한 개인데 점토를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점토를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로켓 모양으로 만든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 정도 느낌 빼고는 뭐 털실 이용해서 좀 붙인 친구도 있었고 한 3-4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물감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작품이 나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아키에 나카타 말고도 다양한 약간 입체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스톤아트 작가들을 찾아서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자료가 쌓일수록 더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쓰는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더 양질의 재밌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사전에 양질의 어떤 미술관에서 주는 팜플렛 같은 데 나와 있는 좋은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작품과 그 작품의 글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하고 그런 수업을 먼저 했다면 더 양질의 글과 수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돌 속에서 발견한 나의 아브락사스 수업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